이강인 때문에 공격 템포가 느려진다?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에게 템포 조절을 맡긴 이유. 이강인이 올해의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14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30일 한국 시간 PSG 선수들의 2023에서 24시즌 자체 선정한 파워랭킹을 공개했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을 매긴 가운데 이강인은 6점으로 21명의 선수들 중 14위를 차지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 합류하기 전 이번 경기에 출전해 유망한 활약을 펼쳤다. 격동의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합류해 볼 위에서의 에너지와 자질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마요르카에서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창의적인 능력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페인 무대를 누비며 유럽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거듭난 이강인은 지난 여름 프랑스로 향했다. 선수단 대거 개편에 나선 명문구단 파리 생제르맹은 각 나라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잔뜩 영입했다.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등을 영입한 데에 이강인도 포함되면서 PSG에 입단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됐다. 등번호 19번을 배정받으며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고 이적료와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200만 유로로 추정됐다. 이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강인의 유니폼은 네이마르를 제치고 빠르게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시즌 개막 후 이강인은 곧장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라운드 로리앙전에서 마르코 아센시오와 곤살로 하무스와 함께 출격했다. 첫 경기부터 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1회, 드리블 2회, 롱볼 3회 등으로 리그앙 수훈 선수에도 선정되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가졌다. 그러나 2라운드 직후 이강인의 왼쪽 대퇴사독은 부상 소식이 알려졌다. 프리시즌 부상에 이은 안 좋은 소식이었다. 이강인은 3라운드부터 결장했다. 약 한 달 동안 회복 기간을 마친 이강인은 지난 20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도르트문트전에서 교체 출전하며 약 10여 분간 복귀전을 치렀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번뜩이는 모습을 몇 차례 연출하며 경기를 소화했다. 경기 직후 이강인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대표팀에 합류했다. 아시안게임은 한국의 특성상 병역 혜택이 걸려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강인에게는 중요한 대회다. 한국이 결승까지 전 대회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이강인의 소속팀 복귀는 결승전인 10월 7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한편 매체가 선정한 랭킹 1위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올랐다. 음바페는 단연 PSG 핵심이다. 개막 직전 구단과의 마찰로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극적으로 화해한 뒤 6경기에서 8골을 넣으며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매체는 음바페를 9점으로 평가했다. 이강인과 같은 미드필더 자원 중에는 비티냐가 7점을 받으며 이강인보다 높은 순위인 8위에 올랐다. 매체는 첫 시즌은 실망스러웠지만 이후 엄청나게 발전했다. 지난해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앞으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즌 동안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고 비티냐를 언급했다. 이밖에 파비안 루이스도 6점으로 이강인 다음인 15위에 위치했고 카를로스 솔레르는 4점을 받으며 18위에 위치했다. 개막 후 이강인이 부상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아직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이강인을 향한 여러 매체의 평가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 이강인이 무사하기를 갑작스레 걱정되는 소식 전해졌다. 플러스 이유. 중국 매체 체단주보는 29일 현지 시각 한국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중국 대표팀은 정신이 약하고 자신감이 부족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대표팀은 몇 년에 걸쳐 자신감을 쌓았다. 또 이제는 군대와 같은 스타일을 갖게 됐다. 한국 대표팀을 두려워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한다. 특히 이강인을 집중적으로 마크해야 한다. 8강전이 끝난 후 진짜 중국인의 군대 정신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황선홍, 55,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다음 달 1일 오후 9시 항저우의 황농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을 치른다. 황선홍호는 조별리그부터 16강전까지 21골을 넣고 단 1실점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비디오 판독이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운다. 심판의 시야 밖에서 중국 선수가 비신사적 경기를 펼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선홍호는 지금까지 4경기 모두를 항저우 외곽 진화시의 진화 스타디움에서 치렀다. 이번 중국전에서야 처음으로 다른 경기장을 경험하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이강인이 걱정된다. 중국 소림 축구할 것 같다. 중국 비매너 플레이 걱정된다. 비디오 판독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이강인이 무사하기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이강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군 면제 혜택을 노리고 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수상하면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만 22세인 이강인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 시기는 내년까지다. 만 23세를 넘기면 와일드카드 출전을 노려야 한다. 3. if, 프리뷰, 굴욕적인 0에서 3. 복수 노리는 미넨. 케인 플러스 김민재, 앞세워 1위 굳힌다. 김민재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미넨 데뷔전에서 굴욕적 패배를 안겼던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복수전에 나선다. RB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미넨은 10월 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를 펼친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승점 12점, 4승 1패으로 리그 4위. 바이에른 뮌헨은 승점 13점, 4승 1무으로 1위에 위치해 있다. 두 팀은 지난 8월 13일 뮌헨의 홈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DFL 슈퍼컵 경기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챔피언 자격으로 뮌헨이, DFB 포칼컵 우승팀 자격으로 라이프치히가 나섰다. 결과는 라이프치히의 충격적인 3에서 0 승리였다. 당시 김민재와 해리 케인은 후반전 교체로 경기에 나섰으나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충격적 완패 이후 뮌헨은 금방 분위기를 추슬렀다. 이후 7경기에서 6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리그에서는 1위를 수성 중이다. 그 중심에는 케인이 있다. 2021에서 22시즌 전 대회에서 50득점을 기록 후 팀을 떠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은 바이에른 뮌헨의 큰 고민거리였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 시즌이 지나고서야 케인이 영입되었다. 케인에게 적응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리그에서만 5경기에 나서 7득점 3도움을 기록하며 새로운 리그와 팀에 대한 적응기 없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케인이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선발로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이 유력하고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 케인은 생애 첫 트로피를 눈앞에서 놓치게 했던 상대와의 맞대결에서 본인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여기에 10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루 기라시와 득점왕 경쟁을 위해서도 이 경기에서 자신의 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두 팀 모두 변수는 부상이다. 지난 민스터와의 포칼 1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중앙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와 오른쪽 풀백 마즈라위가 센터백 짝을 이뤘다. 마타이스 더 리흐트, 다요 우파메카노 그리고 김민재 모두 부상 혹은 부상 위심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장기 부상 중인 마누엘 노이어 그리고 이선 자원인 토마스 뮬러와 세르주 나브리까지도 부상으로 지난 경기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다행히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뮬러는 이번 경기에서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100%의 컨디션일지는 미지수다. 라이프치히 역시 부상자 공백이 크다. 지난 슈퍼컵에서 해트트릭으로 뮌헨 격파의 선봉장에 섰던 다니 올모의 결장은 라이프치히 입장에서 너무도 뼈아프다. 특히 이번 시즌 리그 전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뿐만 아니라 수비의 핵심이자 주장인 빌리 오르반 역시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장한다. 라이프치히 공수의 핵심이 모두 결장하는 셈이다. 라이프치히의
미들맨은 사비 시몬스이다.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 영입된 시몬스는 빠르게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 리그 5경기에 나서 3득점 4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올모가 빠진 라이프치히가 그나마 근심을 덜 수 있는 이유다. 케인과 마찬가지로 시몬스 역시 지난 미넨과의 슈퍼컵 경기에 나섰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다. 완벽히 적응을 끝낸 지금 시몬스는 다시 만난 미넨을 상대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 것이다. 지난 슈퍼컵 굴욕적인 패배에 복수에 나선 미넨과 선두를 노리는 라이프치히.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다.